오늘 사회를 맡은 문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교실 일단 순서는요. 강의를 한 30-40분 정도 듣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나서 마치려고 하는데 아마 총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가족동물병원에 모인 이유는요. 진료 시간에 시간 타임상 차마 전하지 못했던 최상의 식습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료 먹일까 고기 먹일까 라는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실 저희 가족동물병원의 조성진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저희 병원 이름이 가족동물병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동물병원의 의미는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동물이어서 저희가 이제 가족동물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국내에 정착되기 전에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학에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족이다, 그런 반려라기보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족동물병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기도 했지만, 사실은 중의적으로 가족이니까 반려동물을 통해서 가족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병원,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여기 계신 보호자님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의미가 가족동물병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진료를 보면서 제 진료 스타일도 그러고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먹고 사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나 정보들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간단한 건데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진료실 안에서는 그걸 다 전달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저희 병원 아껴주시는 보호자님들 몇 분만 모시고 자리 적지 않으니까 조금 한 30-40분 정도 밀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거푸어서 조금 더 다듬어서 다른 주제들로 다양하게 정보 제공해드리는 게 병원의 역할 아니냐, 진료만 보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강교실이라고 저희가 기획을 했고,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름도 반려인을 위한 건강교실이지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교실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이제 주제로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아줌마 아세요? 보셨죠? 못 보셨어요? 이 아줌마가 그 지난달, 지지난달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의 그 미스 유니버스로 당선이 된 진선 리예요. 근데 나이가 60이에요. 저도 이걸 몇 번을 야 이쁘다. 60살. 근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미스 유니버스의 나이 제한이 없어졌더라고요. 안 믿어지죠. 네. 아마 이분은 70이 돼도 유지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비결이 뭐냐? 자기가 지키는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간헐적 단식. 두 번째가 유기농 식단. 세 번째가 걷고 달리기. 그리고 자기 관리. 사실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접근하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 그대로가 사실은 강아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여서 이 주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귀한 부분들 오셨어요. 누르 보호자님도 오시고, 히로, 테도리, 남이, 그 다음에 복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반려인을 위한, 사람 가족을 위한 시간이에요. 가족동물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쉽고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아까 그 64 미스 그 유니버스처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식단을 내 식단부터 챙겨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쌍둥이가 있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두 커플의 수명이 어느 쪽이 더 비슷할까요? 쌍둥이의 수명 패턴이 비슷할까요? 남 모르는 사람끼리 결혼한 이 커플의 수명 패턴이 비슷할까요? 커플. 왜? 같이 계속. 그렇다면 강아지와 보호자의 건강 패턴이 더 비슷할까요? 쌍둥이의 건강 패턴이 더 비슷할까요? 유전적 요인은 결정 요인이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후성 유전학이라고 유전자가 DNA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DNA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조건을 부여해 주냐.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배선이고 전두풀 배선이고 환경은 스위치인 거죠. 아무리 배선이 있어도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하는 거는 7%고 환경 그 93%가 환경인데 환경은 가장 결정적인 환경은 화학적 환경이에요. 음식 환경.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환경이 유전자를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아줌마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데 가족과 동물들은 일단은 잠자리를 공유를 해요. 그죠? 그리고 호흡을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정서를 공유를 해요. 우리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 후각 정보는 가장 근원적인데 해마에 그대로 이렇게 바로 직접 전달이 돼요. 다른 감각기관들은 이렇게 내신경들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 어렸을 때 보면 아빠 보면 아빠 냄새 난다. 그게 냄새 신호가 이제 1차적인 거거든요. 가장 상위 정보가 이제 시각 정보고,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정보인데 숨을 공유하잖아요. 냄새를 공유하는 거고, 그리고 고양이랑 강아지는 특히 강아지는 냄새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줌을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자님의 심리 상태를 냄새로 읽어요. 이렇게 동기화되거든요. 보호자님이 마음이 편하면 강아지 마음이 편하고, 보호자 마음이 불편하면 불안한 긴장된 뇌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아드레날린 농도의 3만 분의 1을 희석하는 거를 강아지가 맡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렇게 영매처럼 육감으로가 아니라 보호자의 호르몬 변화를 읽으면서 보호자의 심리와 동기화되는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쌍둥이 떨어져 사는 쌍둥이보다 더 밀접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중독물질, 발암물질들을 고스란히 공간 안에서 공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동일한 질병 패턴, 췌장이 안 좋은 아이를 보면 보호자님도 췌장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의 패턴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먹는 거를 같이 어쨌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는 바로메터인 거죠. 그래서 카나리아처럼 쉬는 거죠. 미리. 근데 얘네들은 수명이 짧잖아요. 생애 주기가 15년. 그럼 우리의 4분의 1, 5분의 1, 뭐 요즘 많이 들어서 20년을 사는데 강아지도 그래도 5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은 5분의 1로 추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무섭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병원 말고 대학에서 이제 몇 군데 강의를 하는데 식품 안전 관련 강의를 구제역 때부터 해서 한 10년 넘게 지역의 영양사들이나 뭐 이렇게 그 식생활 지도사들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공유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런 주제들이어서 변화의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음식 관련해서 발암물질들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그런 우리들의 미래 건강들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피부가 사람 피부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두께가.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종이 5장을 포개는 거라면 얘네는 한 장밖에 피부 안 되니까
고스란히 더 스며들죠.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외부 환경을 흡수를 하고 단축된 시간 내에 표현을 해주니까 우리 집 강아지의 건강 패턴을 보면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걸 가지고 요즘은 의학과 수의학이 만나서 원헬스라고 하는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쪽 이제 좀 넘어가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래서 가족의 건강 모델이 된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다양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족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이런 건강 요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인자는 감정이 사실 굉장히 상위레벨인데,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육체정보, 음식 정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여서 아까 있는 네 가지 주제들을 앞으로 건강교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 우선 오늘 첫 시간으로 식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내드린 팜플렛이 반려인을 위한 건강교실 첫 번째 시간, 보호자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식단, 그렇게 잡았어요. 그럼 건강식단이 뭘까요? 건강식단이란 게 뭘까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음식을 보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노바가 이쪽 그 이탈리아 말로 뉴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 체계, 분류 체계가, 그래서 요즘은 다 이걸로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 노바푸드로 분류를 하면 이제 한 10년 채 안 됐는데 1, 2, 3, 4로 분류를 해요, 음식을. 그 파란 쪽은 건강식품이고 빨간 쪽으로 갈수록 빨간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면 노바 1은 노바 식품 분류체계 1단계 음식은 신선식품이에요. 2단계가 가공 재료, 3단계가 가공식품이에요. 신선식품은 말 그대로 그냥 계란, 사과, 오이, 이게 이제 그냥 신선식품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가공 재료는 오이에서 추출을 해요. 페스틴이라는 걸 추출을 해요. 달걀을 분말을 갈아가지고 달걀 파우더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이제 가공 재료가 되는 거죠. 신선식품은 손을 댄 거죠. 그리고 가공식품은 뭐냐면 신선식품하고 가공 재료를 섞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매실을 갖다가 식초를 만들었어. 그 만든 식초를 가지고 그 미나리 나물에 묻혔어요. 그럼 그게 이제 가공식품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공식품들은 사실은 신선식품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허용도 되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물론 이게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열을 가하거나 보존 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면 변형이 됩니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 이외에 활성인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되니까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초가공식품이에요. 얘는 식품이 아니라 화학합성용품인 거예요. 이거는 석유 추출물의 화학성분을 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뒤섞이죠. 소스로 뒤섞이고 라면 스프로 뒤섞이고. 그러니까 라면도 유기농 라면은 3단계 가공식품으로 건조 분말 시키는 건 괜찮은데, 완전 합성화학 시켜버리는 초가공식품은 이게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의 생체 정보가 적응을 했는데, 여기부터는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합성약품이니까 밥 먹는 게 아니라 약을 계속 먹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맵기니. 그래서 신선식품하고 가공식품 섞은 게, 가공재료를 섞은 게 가공식품이지만 초가공식품 얘는 다른 음식인 거예요. 인공합성 화학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돼지고기가 있으면 그냥 이거 삶아 먹거나 먹으면 신선식품이죠. 이걸 가지고 고기 추출해서 다시마를 건조분만 만든 재료예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베이컨을 발라 구웠다. 그럼 이렇게. 근데 햄이나 소시지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요? 제가 사실은 그거를 얘기를 하면 막 한 2시간짜리인데 사료 만드는 과정들을 언젠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지는 말아야 될 짓들 많이 해요. 이게 사람 먹는 소시지 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랑 돼지를 이렇게 도살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도살해서 뒤집어서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툭 띄고 배 갈라가지고 내장 확 뜯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피 쏟아지고 내장 쏟아지면 대롱대 매달려 그걸 이제 지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육에서 살코기를 발라낸 게 이제 정육이에요. 그 정육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남은 부산물들 있죠. 그걸 확 믹서기가 갈아가지고 그러면 썩죠. 고기가 원 상태가 있지 않으니까. 그럼 썩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색깔 나와야 되니까 발색지 집어넣고 흩어지니까 증점전에서 서로 붙도록 하는 거고 보존시켜야 되니까 방부제 여러 가지 집어넣는 거고. 그럼 맛이 있겠어요? 거기다 이제 막 집어넣어야죠. 이제 옥수수 고과당도 막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예를 들자면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비타민 C를 몽창 집어넣는 이 햄 소시지는 옥수수 비타민 C 강한 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식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동물 식품 체계예요. 이건 사람 먹는 얘기를 오늘 더 많이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안에는 엄청난 합성 화학약품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만들려면 한 단계가 아니라 적어도 서너 단계에서 20번도 넘는 단계. 강아지 사료 같으면 가열하고 추출하고 첨가하고 가공하고. 왜 그럴까요? 첫째, 폐기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니까 원료비가 싸요. 그리고 그것들은 상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야 오래 유통이 돼요. 유통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유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산업체계에서 얹을 수 없는 거죠. 썩지 않아야 되고. 근데 잘 먹어야 돼. 또 맛은. 이런 기능성을 강화해야 되니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첨가물들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염증이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뭉쳐서 결국에는 발암 작용을 일으켜요. 스크린 좀 내려주세요. 오징어 게임 이거 보셨죠? 보셨어요, 어머니? 안 보셨어요? 이건 아시죠? 이거 뭐라고 해요? 저거 뽑기. 달고나 뽑기. 그거 아시잖아요. 달고나 뽑기 하면 이거 나중에 이거 하고 나면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설탕이 왜 부서질까요? 소다와 설탕이 만나서 열을 받으면 당화작용이라고 바삭바삭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을 단축시킨 거고요. 설탕 위에 단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30도만 돼도 당화작용이 천천히 일어나요. 그럼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저렇게 뭔가를 부서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화독소라고 불러요. 근데 뭘 제일 많이 부서뜨리냐? 이 설탕이 끈적끈적해서 단백질하고 늘어붙기를 좋아하는데 단백질 중에서도 콜라겐하고 제일 늘어붙기를 좋아해요. 그럼 콜라겐이 머릿결도 찰랑찰랑 피부도 부드러워 이렇게 한 콜라겐이 어머니 얘기하셨던 뽑기 작용을 이렇게 해서 부서져 버리면 무너지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염증과 노화의 시작인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가 되잖아요. 근데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게 결합 물질인데 그 결합 조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대부분이 콜라겐이란 말이에요. 뭐 피부층이 있고 피하층이 있으면 이것도 콜라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콜라겐이 풍성하고 구조가 완전하면 콜라겐이 이제 이 주변에 수분도 있고 탱글탱글하고 촉촉한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부서지면 당연히 피부는 주름진 피부 안에 이 안에서 이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대사의 소진도 일으키고 대사의 교란도 일어나고 노화작용이 훨씬 더 빨라지게 돼서 그렇게 당화독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 머리카락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저희 진료실에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얘 영양 상태 어떻겠다. 아픈 애들은 털이 막 부서지고 구석구석 하거든요. 그리고 그 콜라겐들이 피부 안에서 부서진 콜라겐이 덩어리지면 저도 이제 몇 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마귀 같은 게 스킨태그가 생겨요. 이게 내 몸에서 강아지든 사람이든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건 나는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나의 생활을 점검하고라는 신호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겉에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속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적이 되면 피부의 콜라겐 저항성들이 어느 시점 넘어가면 이제 피부는 주로 무너지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당화독소, 당독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조건이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노바식품 측의 4단계 초가공식품이어야 되고, 그게 유통이 오래되고 가공도 많이 해야 되고 보관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초가공 이게 하기 좋겠죠. 근데 이런 식품이 저희가 흔히 보는 식품이 있어요. 초가공에 유통도 오래 하고 보존도 오래 해. 그게 이거예요. 네. 사료는 고기로 만들잖아요. 근데 세상 천지 어떤 고기로 만든 음식을 한여름에 뜯어놓고 2달이 지나도 안 썩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음식이, 고기 들어간 음식을 뜯어놓고 여름에 2달이 지났는데 안 썩는다는 건, 이거 뒤집어 보면 뭔 짓을 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 근데 이 노바식품 4단계는 아까처럼 가공하고 처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은 전부 파괴돼서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성 영양력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강아지가 그게 심한데 사람도 요즘 현대인들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런 음식들이 주를 이룬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건 노바식품 4단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식단은 뭐냐? 1단계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얘는 4단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9단계인 거예요. 이거는 초초초초초 가공식품이지, 이게 왜 초초초초 가공식품인지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조금 더,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얘기 좀 신중하게 하는데 잘못하면 제가 매장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의사들 보이는 의학 카페 가면은 스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약회사잖아요. 근데 수의사들 모이는데 학회 가면 스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료회사예요. 그리고 사료회사는 얘기는 노터치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사료 좀 신사시켜 보면서 한 20년도 더 됐는데 처음에 막 저 되게 막 뭐라고 욕도 하고 막 그런 쫓아오고 뭐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 파는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 뭐 논문이 여러 가지잖아요. 보니까 120대에서 170대가 많아요. 사람 식품보다 아까 보셨던 콜라겐 부셔버리는 당화독소가 170대가 많아요. 하이독시 메틸 퍼프릴이라고 하는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한 200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가공 단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 썩으니까. 걔네가 사람하고 똑같이 세포를 산화시키고 조직을 파괴하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다람작용을 일으키고 노화에서 골을 가속시킨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됩니다. 눈동자가 참 동그랗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부서졌죠? 여기도 사실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제가 진료보면 10건 중에 8건이에요. 다른 애는 5살. 근데 어떤 애들은 10살 넘어도 짱짱해. 어떻게 먹었냐고 하면 답이 나와. 누가 1, 2단계를 먹었던 애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죠. 홍채가 부서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거미줄. 그러면 이게 눈만의 문제일까요? 이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피부를 봐요. 머릿결을 봐야 돼요. 강아지도 피부를 보고 강아지의 피부 모발 탄성도를 보고. 강아지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진료 보면은 10건 중에 8건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이제 없애려고 그래요. 저희 네이저 있어서 이거 없애는 건 일도 아닌데, 이거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속에 왜 생겼냐, 뿌리가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처럼 너무 많으니까 잠깐 그냥 건강식품 먹이세요 하고 말아버려서 오늘 이제 이렇게 자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기 대사질환 아이들의 공통적 특성이에요. 피부는 두꺼워지고 맨날 고름에 염증에 반복돼가지고 피딱지가 져 있고 털은 다 빠져 있고 냄새나고 끈적끈적하고 활성을 얻고 관절 다 콜라겐 또 틀어져 있고. 얘 이름이 금뭉치예요. 기억을 해보세요. 금뭉치.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아까 녹아는 음식 세계를 4단계로 분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이 2가지가 있어요. 진짜 음식이 있고요. 가짜 음식이 있어요. 진짜 음식은
진짜 음식은 뭘까요? 진짜 음식은 있어야 할 게 있고 없어야 할 게 없는 게 진짜 음식이고, 가짜 음식은 없어야 할 건 있고 있어야 할 건 없는 게 가짜 음식인데, 이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사이에 아까 노가단계 4단계처럼 무한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장을 볼 때 가짜 음식을 많이 파는 가공 단계를 거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 오늘 또 제 보호자님들 들리려고 아침에 새벽 시장 갔다 왔거든요. 저쪽 서천의 장, 거기 가면 노가 1단계 음식들이 많아요. 이것도 제가 아시는 분이 자연농으로 키운 건데, 이따가 제가 가방에 다 담아놨거든요. 가셔서 맛도 보시고 왜 이걸 지금 강아지한테 얘기를 하는지 간단한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영양소는 5가지로 구분을 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에 당질, 지방 중에 지질.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영양소가 아니라 열량을 만드는 재료이고요. 진짜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대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없으면 모든 대사가 멈춰버려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비타민하고 미네랄, 무기질이 없으면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영양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타민과 무기질은 가공 과정에서 남아있으면 안 돼. 얘네가 남아있으면 지네끼리 대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 빼버리고 죽여버리는 게 가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텅 빈 열량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 아니 비타민하고 무기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들을 모자란 걸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 그게 유산균이에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게 장 안에 있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과 함께 공생했었던 소화를 일으키는 미생물 균총들이에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지네가 살려면 간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는 게 아니라 걔네는 뭘 먹어요? 걔네는 섬유질을 먹어요. 그래서 빠져있는 이 4가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영양원이고,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게 다 있다고 해서 대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얘네가 다 물에 녹아 들어가야 대사가 진행이 돼요. 그걸 가수분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제일 중요한, 물도, 강아지들 물도 잘 안 마셔요. 물 먹는 것도 너무 엉터리 하는데, 일단 물 얘기 또 하면 한참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단백질, 당질, 지질, 이 개념도 지금 굉장히 용어를 혼동해서 쓰거든요. 단백질은 말 그대로 그냥 단백질이고요. 당질은 뭐냐면 탄수화물을 2가지로 나눠요. 탄수화물,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탄수화물, 그거를 가용성 탄수화물, 쓸 수 있는 탄수화물. 우리가 흡수를 못해, 그거를 불용성 탄수화물. 흡수해서 못 얻는데 우리가 흡수해서 대사하면 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용성 탄수화물을 당질이라고 하는 거고, 불용성 탄수화물은 그게 섬유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2가지인 거지. 당질과 섬유질. 근데 우리는 그냥 탄수화물을 움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당질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과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채랑은 먹어야죠. 근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용어에 문제가 있고, 지질은, 기름은 이게 실온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참기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름이고, 소화가 안 돼서 불파도가 높은 거고, 지방은 딱딱하게 기름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동물성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기름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미 10년 전에 이미 학계 정리정돈이 끝난 건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포화지방이 건강에 좋고 거꾸로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이거는 식물성 기름은요 자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콩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와요?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하려면 극단적 초과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올리브 기름도 익스트라 버진 압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열 대고 할수록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식물성 기름과 당질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게 가장 안 좋은데, 그게 값이 제일 싸니까 이거 가지고 음식들을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보면은 단백질은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없으면 사람 몸이, 강아지 몸이 부서지니까 꼭 먹어야 돼서 그걸 필수를 붙이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지방 꼭 필요한 지방은 필수 지방산 이렇게 부르는데 당질은 필수란 말이 없어요. 그게 뭔 말인가? 탄수화물은 없어도 되는 음식이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음식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강아지, 고양이한테 당질은 얼마만큼 그럼 필요하냐? 얼마만큼 필요할 것 같으세요? 0g 필요해요. 0g.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실험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강아지한테 단백질 사료, 지방 사료, 단질 사료를 넣고 10일간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해봤어요. 10일이 지나니까 처음에 단백질 먹다가 지방으로 바뀌죠. 탄수화물은 1, 2%밖에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이 가능한 상황을 주면 섭취량은 3% 미만이에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고양이가 쌀가루를 뜯어먹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밀가루를 걔가 먹겠어요? 미네소타 저기 자연 고립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얘네가 작은 새나 쥐를 잡아먹어요. 이게 먹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단백질 54%, 지방 한 40몇 프로, 탄수화물은 2%밖에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가 먹는 탄수화물 어디서 나왔을까요? 먹어야 돼, 탄수화물 고양이도. 근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쥐를 잡아먹으면 쥐가 새를 잡아먹으면 새가 먹고 소화시켜 놓은 장 안에 풍성한 유산균과 뒤섞여 있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이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볼게요. 이거는 수의사라면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사료예요. 처방사료이기 때문에. 시작은 잘못된 음식 패턴 때문에 생긴 그 결석을 처방사료가 아니면은 또 해결하기 어려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처방사료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과학적 투자를 많이 하고 수의사한테 스폰 제일 많이 하는 게 힐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좋아해요. 힐스 프레스크립션 다이어트 CD는 거의 다 굉장히 이제 탑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기를 미국의 사료협회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 사료협회 기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크루드 프로테인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 이게 단백질, 거친 단백질, 그냥 전체 거친 지방 덩어리, 섬유질, 회분이 무기질이에요. 사실 저 회분이랑 교과거든요.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사료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저기 조단백 18%죠? 자, 조단백 18%죠. 조지방 13%죠? 조섬유가 5%죠? 조해분 6% 맞죠? 수분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럼 당질은 어디 있어요? 기록을 안 해. 왜?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얘네 평균을 내보면 얼마예요? 그러면 나머지 48%는 어디 갔어요? 이게 당질인 거예요. 너무 미치고 한장을 노리신 거지. 이 당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GM 옥수수 받은 거예요. 그거 표기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사료에 뭐가 들어갔는가 알 수가 없어. 얼마 전에도 사료 사건 터졌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터지거든요. 기준이 그래요. 얘기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아까 그 사료 표준 여기 나오는 거 네 가지만 적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고당질 사료는 당질 폭탄이에요. 이거를 만드는 가공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부셔버리는 당화 독소 이외에 이 오기소겐이라고 지방을 막 모으는 성질의 환경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살 빼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이제 모든 가공 식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통으로 그래서 지방 축적 물질이라서 오비소겐이라고 해요. 그것 중에 기름에서 추출해서 내 몸이 결합 환경 오염 물질을 일으키는데 내 몸에 들어와서 지방이 결합해서 안 빠져. 그걸 팝스라고 하거든요. 퍼지니까 저기 전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라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또 한동안 그게 이제 다 여기에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그건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하면서 가능한 비공물 사료 먹이세요라고 하는데
피부분 사료는 정체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이거 그레인풀이 피부분 사료예요. 자 보세요. 여기 조단백이 18% 있죠? 이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35%가 키로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먹이시더라고요.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지금? 36%는 어디 갔어요? 이해 가시죠? 누구 거? 그레인프리를 먹는다고 하는데도 30%를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안 넣으면 그 가격에 그 사료를 못 만드니까. 유통단계가 최소화시켜도 세 군데거든요. 그럼 2만 원에 팔면 세금 내려면 2,000원은 남아야 되고 운영비 내려면 4,000원은 남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6,000원은 남아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카페 장사하는 거. 그럼 그전 사람은 그 따라가면은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수수는 붓셀이라고 200kg짜리 드럼통 같은 거 한 덩어리 하나에 그거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미국은 막 비행기로 뿌려버리잖아요. 낭이 낭이도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낭이 40% 나와. 노약캐닌이요. 지금 오늘 여기서는 당질만 얘기했는데 변성지방 덩어리예요. 노약캐닌. 기름 쩔어. 노약캐닌 제일 기름이 많은. 그러니까 잘 먹어. 그게 남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먹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보면 아침 저녁을 먹어요. 양반이 이 정도 중간에 간식 2번 먹으면 아주 양호하게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냐면 제가 조사해 보면 이렇게 먹이죠. 7번에서 8번을 먹여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중간에 간식 2-3번을 먹여요. 계속.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먹던 고구마 주거나 계란 후라이 주면 괜찮아. 1% 비싼 건 되게 비싸요. 강아지 이게 진짜 이걸 보면 재료비에 비하면 허무맹랑하게 비싸요. 그거 막 5,000원, 10,000원짜리 사다가 간식을 주는데 차라리 5,000원이면 명태 한 마리 사다가 같이 찢어서 먹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지금 반려인을 위한 건강교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잘 먹거든요. 좋아요. 잘 먹으니까 얼마나 이뻐. 근데 왜 잘 먹을까요? 그건 기호성이 아니라 중독성입니다. 당질은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콜라 인백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아까 살펴봤듯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남고 비타민, 무기질이 없잖아요. 내 몸은 이걸 영양 신호로 받아들여요. 가공식품을 먹으면 비타민, 무기질이 없는 상태에서 당질,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사를 어떻게 해요? 비타민, 무기질 음식 안에 없는데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원래 식품인데 가공 과정에서 빼버리고 당질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가를 대사하려면 내 몸에 갖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을 꺼내서 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을 먹었는데 비타민, 무기질은 내 몸에 있는 게 소진이 돼. 먹고 나면 영양분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먹고 싶은 거야.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먹을수록 이제 더 필사적으로 먹게 돼요. 아까 얘는 블루라는 저희 병원 꽤 전에 비만 치료 받았을 때 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간인데요. 이만큼이 복강지방이에요. 여기 피하지방이에요. 결석도 있어. 여기랑 여기 지방이 어디서 왔을까? 이 지방을 만드는 거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육식동물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그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간이 지방으로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몸에 당분을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수술할 때 이제 중성할 때 열어보면 장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장을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기름이 미끌미끌해서 수술장과 미끌해서 이런 애들 수술하려면 시간 2배, 3배 더 걸려요. 막 아까 얘기했던 이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너무 이쁘지 하늘아들 이렇게 생겨야 돼. 장막에 그러니까 이게 똥배거든요. 이게 커지는 게 똥배인데 이 똥배는 이미 간이 지방간화 됐다는 증거예요. 아까 스키 피부 태그는 대사가 이미 내 혈관 콜라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혈관. 이 혈관이 부서져 가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당화독소나 부서지는 이 오늘 당화독소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당화독소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은 혈관인데 혈관이 가장 풍부한 우리 몸의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입이에요, 잇몸.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특히 그래서 고양이가 이게 많아요. 완전히 강아지는 그래도 사람하고 한 10만 년 됐어요. 그래서 소화 체계가 그 탄수화물 소화 흡수가 나와. 근데 고양이 안 나오는데 이거 보면 얘네들 이 목까지 염증이 그러니까 차마 말은 못하는데 캣맘들 고양이 이쁘다 그냥 놔둬야 되는데 사료를 갖다가 일부러 먹이거든요. 그럼 나는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거는 페렛을 키우는 분이 있었어요. 2살짜리 페렛이 우리 병원에 잇몸이 너무 아파서 못 씹어서 왔어요. 2살 먹은 애예요. 염증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구조된 담비예요. 담비 충남에서 구조돼서 이게 올무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어떻게 우연찮게 그 보호소에 갔다가 봤어요. 그래서 얼른 내 사진 찍자고. 얘는 추정하면 이 망원경을 보면 5살 보이거든요. 잇몸 진짜 틈이 없어. 이거 치과 할 때 토니브라는 걸 집어넣어 보거든요. 잇몸 틈에 안 들어가면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짱짱한 거예요. 빈틈이 없어. 왜? 안 부서졌을까? 근데 아까 강아지는요 이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진료실에서 이미 눈에 보여. 왜? 다 부서진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 가시죠? 아까 눈에 홍채 부서지고 혈관이 부서지고 잇몸 부서지고 이게 덩어리 있으면 여기서 사망수 표가 올라오고. 얘는 너구리인데 이 이빨 다른 거 보세요. 5살도 넘었거든요. 야생에서 구조되는데 이번 보세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기 전에 내 몸이 내 입안이 뻑뻑하고 혀를 이렇게 했을 때 치태가 이빨에 이렇게 막처럼 끼게 뻑뻑하면 내 몸에 이거 이렇게 혈당검사 안 해도 나는 이미 높은 거예요. 내 몸이 이게 순환이 잘 되면 꼬드득거려요 아침에. 이게 많으면 많아. 그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양치는 꼭 곱게 가는 주겸으로 하셔야 돼요. 치약 안에 당질이 무지막지게 많이 들어있어요. 치약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과 병원이 바빠져요. 이게 그런 게 많아.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되돌아갑니다.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가공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4단계. 걔네는 콜라겐을 부셔. 콜라겐은 혈관에서 거의 대부분 혈관 틀을 형성하고 있는데 혈관은 우리 몸에 다 퍼져 있으니까 피부혈관이 부서지면 피부염화가 될 것이고 그걸 일으키는 당질이 간에 많이 들어오면 간은 그걸 지방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간이 피곤하면서 지방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복강 지방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지방을 녹여내야 되니까 췌장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췌장염이 생기고 나중엔 당뇨병이 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가 췌장염이 취약한 거야. 고양이는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당뇨병에서 당뇨병성 망막 증후군 생기는 이유가 망막에 있는 혈관이 부서진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그 꽃피 부서진 것처럼 똑같이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콩밥 부서지면 신부전이 오는 거고 신장혈관 부서지면 신부전이 오는 것이고 뇌혈관 그래서 치매 환자도 저희 병원 되게 많아요. 이게 다 치매는 정신과고 심장병 내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쪽에 혈관이 부서지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잔뜩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봐야죠. 간단해요. 지구상에 딱 한 부족이 남았대요. 하데자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부족만 수렵 채집 상태, 구석기 상태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딱 아마존에도 남았었는데 이제 다 없어지고 이 사람들 하나만 남은 거예요. 민족학적으로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되는데 이들을 쭉 추적했었던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사냥하는 걸 보니까 하루에 10kg를 가져요.
예, 여기가 나온 거예요. 10kg면은요 18,000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0,000부가 나는 거예요. 아까 60살 그 미스 유니버스가 걷자라고 하는 그것도. 근데 이 사람들이 사냥을 10km 가는 동안에 우리처럼 배낭에다가 초코바를 갖고 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굶죠. 움직이고 굶으면 내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울 수밖에 없어요. 찌꺼기 지방도 태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그 여자가 이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냥 성공률이 이틀에 한 번밖에 없대요. 50%.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루는 굶는 거.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개들도 사냥을 2, 3일에 한 번 하지 아침, 점심, 저녁 사냥해서 먹질 않아요. 사자도 딱 먹고 나면 그러니까 특히 강아지는 하루는 쉬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머님들도 현 시점에 내 몸에 콜라겐을 되돌리려면 아까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쥐에다가 단식을 한지 안 한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네이처지에 게재된 실험인데 얘는 오웬이라는 둘이 형제예요. 27살 20년간 실험을 했어요. 뭘 실험했냐? 먹는 거하고 실험했어요. 그냥 아까 이 사료 봉지에 나온 권장 열량대로 다 먹고 얘는 거기에 30% 열량을 줄였어. 어떠세요? 이런 아이들 저 엄청 많이 보거든요. 주변에서. 아까 걔랑 똑같은 거예요. 금뭉치랑. 단 30%의 식사량 감소가 모든 걸 바꿔놔버려요. 건강한 세포가 밥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코로나에 감염되고 이렇게 대사를 반복하면은 노화가 돼요. 세포막이. 그러면서 노화 인자를 분비하는데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 노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염증이 오래 계속 지속되는데 이게 다 처리하기 전에 또 다시 먹고 또 독소가 또 들어오면 처리가 안 되니까 얘네가 손상의 누적이 돼. 그럼 그게 만성질환인 거야. 그게 어느 한 곳에 쌓이면 종양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거랑 내가 쇠약해지는 건 같은 게 아니에요. 노화랑 노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서 노화를 할 수 있지. 노화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관리하면 아까 그 여자 60살처럼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 연구 엄청 그 미국에서는 그거 돈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영노화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것들이 그렇게 최첨단만 필요하냐? 자, 지금 이제 결론입니다. 이건 굶으라고만 하지 말고 되돌리는 거는 방법이 굶는 거예요. 하루를 굶으면 돼, 하루씩.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항노화 인자를 먹으면 돼. 이게 먹으면서 굶어야 돼. 단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먹는 단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정리하면서 지금 제가 선물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만 가장 강력한 거. 피세틴이라고 하는 항노화 폴리페놀하고 에르고치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씩 들었지? 이걸 잠수식품인데 어쨌든 단식은 굶는 단식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식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늑대가 먹을 곳이 없으니까 어미가 블루베리를 먹고 늑대한테 아까 먹이는 거가 2020년 재작년에 확인이 됐어요. 답이 나온 거야. 블루베리가 좋은 거야. 블루베리가 좋은데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먹여보면서 노화인자 방사선으로 이게 지금 이쪽에 노화인자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한 3주간 먹였더니 14주간 석 달간 먹였더니 뭐가 제일 낫냐? 피세틴이라는 게 제일 어마무시하게. 그럼 이게 뭐냐? 딸기예요. 지금 키위나 이런 거 보면 많아야 10mg 마이크론 들어있는데 딸기는 160 마이크론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먹으면 돼요. 강아지랑 보자입니다. 여기서 양파랑 포도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거 먹이면 되고. 그래서 딸기가 생각보다 싸요. 익산에 가면 좀 싸. 익산 로컬푸드에 가면 군산보다 반값이 싸요. 거기가 딸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돼요. 딸기 사다가 강아지도 먹고 딸기 처리는 드셔요. 지금 딸기 이제 지났죠? 그럼 지금 사과 안 나올 때잖아요. 그럼 자두 먹으면 돼. 이제는.
자주 씨를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이는 0.1밖에 없잖아. 그래도 없으면 이제 그렇게 먹는 거죠. 자, 이때 딸기 먹고요. 에리고치원인은 뭐냐? 이 버섯이에요. 버섯 중에 느타리 버섯이 제일 많아. 느타리 버섯이. 느타리 버섯 육수 내서 강아지도 주시고 버섯. 그러니까 버섯하고 근데 버섯은 무서운 항암물질이에요. 느타리 버섯만 계속 먹은 사람은 종양이 40% 없어졌어요. 이 버섯을 종양세포가 대사를 못해요. 암세포는 딱 한 가지밖에 못 먹거든요. 설탕, 당질밖에 못 먹어요. 근데 그런 대안을 하려면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지방은 소화 부담되고 아니면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몸에서 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섯 단백질은 종양세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장수식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좋은 걸 적당히 먹는데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10일 정도를 두고 처음에 간식 먹던 거 간식 끊고 첫 1단계로 두 번째는 밥 3끼 먹던 거 밥 2끼로 줄여서 중간에 12시간이라도 공복 시간을 만들고 그러고 점진적으로 이제 신선식품을 교체를 해서 나중에는 여기까지가 되면 좋은데 2단계쯤 되면 음식이 바꾸니까 물갈이 하듯이 설사하거든요. 대장염은 피똥 싸고 그러면 무서워서 아이고 같이 사귀고 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가야지 한 번에 산꼭대기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10살짜리 식단 바꾸려면 오래 걸릴 것이고 6개월짜리 식단 바꾸는 건 3일인데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속도를 가감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 이게 되면 이제 과감히 한 끼를 끊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영양이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끊어도 내 몸에서 내가 영양을 만들어요. 근데 가공식품을 먹으면 미쳐버려요. 굶으면.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활성 영양인자가 없는데 그냥 생으로 굶어서 단식한다는 건 내 몸을 죽이는 거야. 내 몸의 영양소를 축내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단식하는 건 내 몸의 독소만 해독시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오해가 생기니까 단식하고 영양약처가 그 요요 현상도 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고 이제 식단을 권장으로 드리면 중간중간 이렇게 양 줄이고 하루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식에 정리를 해놨어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너 말만 그렇게 하는데 한번 증거를 재봐라. 자, 얘 아까 봤던 블루입니다. 블루 강아지 살 빼고 난 다음에 얘 3개월 만에 6kg에서 4kg로 뺐어요. 지금 아까 그 과정에서 60kg가 40kg가 된 거야. 잇몸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스캔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금뭉치인데 인천에서 온 환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년, 6년간 피부병 때문에 별별 약을 먹다가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하지못해 갖고 소개받고 왔거든요. 3개월, 4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한 10분, 20분, 30분까지 내 얘기를 하면 20명 얘기하면 한 명 알아들으시고 따라오더라고요. 실천하는 분 더 적고 근데 이분은 워낙 지긋지긋하니까 바로 실천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석 달 뒤에 인천이가 약 보내주고 중간에 한 달씩 먹고 난 다음에 석 달 뒤에 카톡이 왔어요. 몸치 회춘했어요. 털이 다 나버린 거야. 이게 본인이 생각.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반려인을 입에 몸치 때문에 그랬어요. 이 자리를 만든 게 몸치 보호자님이 나도 음식을 바꿨어요. 몸치 때문에. 우리 집 식단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진료실에 진료하고 난 다음에 강아지 치료가 아니라 그 집 식구 가족이 통으로 바뀌면 그게 사실 병원의 역할이고 수의사의 소임이거든요. 얘는 세종에서 오시는 분인데 얘도 6년간 귓뼈 때문에 낫지를 않아. 얘는 먹는 것도 안 줬어요. 귀 세정 많고 식단 관리만 먹으니까 그 처음에 염증약만 몇 번 주고 난 다음에 이분도 식사를 그냥 단박에 해버리더라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얘는 익산에서 온 아이인데 똑같아요. 아토피로 치료가 뭐 얘도 이제 얘는 워낙 중독도 많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도 레이저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결국엔 중심이 식단. 얘도 막 어떻게 피부가 이 보호자도 음식 한 석 달 바꿨나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변신해서 나타나니까. 얘는 잘 제대로 했어요. 여기 있는 복강
야 이쪽이 사진 바뀌었네. 이쪽에 복강지방이 거의 빠져버렸죠? 폭도 줄었죠? 간도 많이 줄었죠? 아니죠. 얘는 좀 치고하고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골만 터지고 갑상선 기능증, 치매, 디스크 막 복합적인 거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한꺼번에 연결된 거예요. 말기까지 가는 거지. 치료 포기하고 안락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식단 바꾸면서 이분도 극적으로 한 달 만에 아직 완치된 건 아니지만 일단 피부 문제는 해결. 처음에는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었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음식 어떻게 고르냐? 기무라 사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썩지 않은 사과예요. 왜? 유기농 농어 초자연, 그러니까 초가공이 아니라 초자연농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냥 살아있는 흙에서 거의 반자연식으로 키운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슈퍼에서 오이를 사고 유기농 매장에서 오이를 사고 제가 시골에 집이 있었고 거기다가 유기농 반자연농으로 키웠었거든요. 2주가 지난 다음에 얘는 말라리 털어들고 얘는 곱하기 피는데 마르지는 않고 얘는 그냥 말라죠. 오이를 가르면 오이 냄새가 그대로 나타나요. 딸기예요. 슈퍼에서 산 딸기예요. 이거는 제가 밭에 심은 게 아니라 저절로 난 딸기야. 일주일 뒤에 야는 드라이 플라워가 됐는데 야는 초파이 냄새 때문에 이해 가시죠? 제가 닭도 펴봤어요. 한 5년 폈어요. 닭 키면 재밌어요. 닭 펴서 이제 잡기도 하고 알고 이거를 삶았어요. 부셔요. 그러고 그냥 삼계탕을 갖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느껴지시나요? 조직의 친밀도. 얘는 칼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갈 거야. 야는 종이장에도 비게 생겼죠. 우리 몸에 세포가 붙게 생겼어. 그러면 어느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세포가 저렇게 돌아갈 것이며 얘네는 왜 이렇게 됐느냐. 계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개의 계란 어느 쪽이 좋아 보이세요? 오른쪽. 이쪽이 좋아 보이세요? 왜요? 탱글탱글해 보이죠? 색깔이 더 노란데? 야는 한살리 유기농 매장에서 산 계란이고요. 야는 그냥 제가 아는 분한테 얻어갖고 온 계란이에요. 저 이제 더는 닭을 안 켜서. 이게 세포예요. 가장 눈에 보이는 큰 세포. 그 세포에다가 격리 현상을 일으키는 자극을 해볼게요. 이게 코로나 감염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중독물질, 영양부족, 노화, 산화, 당화, 독소 이런 것들을 계속 살아가면서 세포를 찌르잖아요. 18개를 찌르니까 이쪽 터져버렸어. 야는 32개를 나중에 꽂을 데가 없어서 짱짱하죠. 지금 이해 가세요? 네. 그럼 답이 나왔어. 어떤 세포로 먹고 어떤 세포로 내가 가야 되는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계란이 이게 1등급 계란이고 이게 2등급 계란이야. 난각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무기농, 목초, 풀농 얘가 3등급 계란이에요. 난각번호가 뭐냐면 끝에 자리 이거가 사육 환경이에요. 자연 방사시켜가지고 더 보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흙 먹고 신선식품 먹으면, 그러니까 노바 1단계를 먹고 자라면 1번 계란이고, 그나마 우리의 가두는데 편지에 있으면 2번 계란인데, 케이지 배터리 안에 A4 용지 안에 닭이 3마리 들어가거든요. 24시간 불 켜놓고 알을 빼요. 그게 4등급 계란이라 동물골치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 평수를 2배 넓히자. A4 용지 2장짜리에 닭 3마리 들어가게 하자. 이게 3번 계란이야. 그러니까 이거나 내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적어도 이거는 가야 되고 이거는 가야 되는데 유기농 매장 가도 이것밖에 없어. 근데 제가 오늘 왜 얘기를 달걀을 하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복잡하잖아요. 달걀을 좋은 걸 먹어야 돼. 왜 그러냐면 가장 싸고 구하기가 쉽거든. 나머지는 노바 1단계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강아지랑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난각번호 1단계에 계란을 사려면 먹이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나눠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 밥하고 강아지 밥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 음식 먹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쌩 거짓말이거든요. 사람 음식하고 강아지 음식하고 차이점은요, 시간 차이나. 먼저 먹은 사람하고 같이 먹어요. 같이. 그래야 가족이 건강해요. 같이 노바 1단계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어린 강아지들은 아까처럼 막 굶기면 안 되고, 나이가 또 많은 아이들은 또 이제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선식품을 바꾸다 보면 내 몸에 아까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분해되면서 지방이 축적된 독성 물질들이 몸에 퍼져나와서 영양현상이나 증상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검사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너무 경청해 주셔서 제가 한 4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15분 정도 더 오버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제 마음의 본심은, 그러니까 강아지 이전에 가족분들이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해지고 어떤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알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이들도 건강해지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조촐한 자리 준비했고 함께 해주셔서 정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말로 끝나면 안 돼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금 신청하신 저 봉투에는 아이들 적합한 많은 영양제 집어넣어드렸는데, 영양제는 사실은 그냥 보조 수단이고요. 음식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볼래요? 제가 아까 실험했었던 그 자연은 이 오이 한 봉다리 집어넣어드렸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생긴 오이를 사셔야 돼요. 따뜻해갖고 반짝반짝 빛나면 그런 거는 이미 그러니까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온난이가 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까서 보면 가서 이제 그 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이 향이 나는 거야. 그 향이 파이토케미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란은 남각번호 1번 계란 했는데 이분한테 사시면 되고, 이거 하도 제가 이 계란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남각번호 2번이라도 유기농 한사님이나 자연계란 사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1단계 계란은 구하기도 좀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제가 이 계란 갖다 놓고 팔아야 되나? 전주 하나로마트가 팔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거 이제 드셔보시는데, 여기 이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항생제 계란이죠. 무항생제 계란이지만 무항생제는 무농약하고 달라요. 무항생제는 기본이에요. 무항생제 해야 돼. 무항생제 안 하면 안 돼. 이게 무항생제로 써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4번이라고 써 있죠. 끝자리를 보시면 4번이라고 써 있죠. 네, 그게 이제 남각번호 4번인 거고, 얘를 보면 얘는 지금 1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이라고 써 있죠. 네. 아, 그건 나머지 생산자고. 그래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몇 분 안 계시니까 눈으로 한번 봐보시게요. 있으시다면 찔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4번이에요. 이 4번도 계란이 좋네요. 나 티슈 좀 줄래요? 네. 이쪽이 1번이에요. 이 1번은, 그러니까 이 4번은 계란을 제가 어제 받아온 거고요. 1번은 조금 됐어요.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해 놓느라고. 1번은 조금,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일어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내가 계란 장사하는 것 같아요. 얘가 흰자는 더 좋잖아요. 어머님이 한번 좀 찔러주실래요? 어머님이 찔러주시고, 두 분이서 어머님 찔러주시고, 두 분이서 한번 그냥 꽂아보세요. 한번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나. 하나씩. 아니 어머니 여기다 찔러. 앉으셔서 잠깐 한 10분만 진분하고 정리 정도 하겠습니다. 입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생식으로 먹여야 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생식으로 먹이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생으로 먹을 만한 걸 생식으로 주셔야 돼요. 생식을 어떻게 하냐면 다 갈아가지고
완자처럼 만들어갖고 냉동을 한 상태로 생식 제품을 파는 게 있거든요. 뭐 냉동시켰다가 그걸 해동해서 먹이 돼요. 그거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살모넬라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내가 정육점에서 사왔는데 육회가 먹을만해. 그러면 그냥 생으로 먹이시고, 달걀도 생으로 먹으면 너무 좋은데 이 달걀이 비타민 7 바이오틴이라는 거랑 결합을 해서 비타민 B 결핍증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흰자가. 근데 그거는 일주일 내내 먹였을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 생달걀을 먹는 거는 훨씬 좋아요. 왜 생달걀을 생으로 먹는 게 좋냐? 익히는 순간 활성인자가 다 죽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도 생으로 먹는 게 좋고, 한데 감염성이라 이제 이 위험 때문에 내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먹고, 내가 냉장고에 꺼내서 불안해 그러면 그냥 살짝 익혀주시는 게 좋죠. 키로 같은 경우는 닭고기나 이제 계란 알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으로 먹였을 때는 그게 괜찮은 건지. 알러지는 사실은 단백질 변성이라 중요한 말씀인데, 생으로 먹이면 달걀에 알러지가 있어도 생달걀을 먹으면 알러지가 치료되거나 안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거 70년 전에 실험이 끝났어요. 생우유를 고양이한테 먹이고 저온살균 우유를 먹였거든요. 생우유를 먹인 고양이들이 10대, 17, 그러니까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 10개대까지 알러지 발생률이 거의 제로로 없어졌어요. 근데 익힌 그 저온살균 우유를 먹은 고양이들은 4세대 만에 없는 알레르기가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것도 생으로 가면 갈수록 달라지고, 그러면 생음식을 먹으면 내가 알러지에 적응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음식에. 단 알러지가 너무 심하거나 지연한 알러지가 있어요. 오늘 먹은 게 3주 뒤에 가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혈액검사에서 검사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알러지 정도가 너무 막 이렇게 호흡이나 비염까지 있는다라고 하면 그 음식은 배제하고, 여기 지금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다른 음식으로 가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몬드 이거 먹일 때는 아몬드는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많이 먹지 않으면 아몬드 괜찮아요. 아몬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마그네슘 부족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 아몬드 그냥 몇 개만 먹여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 식단은 이것을 여기 있는 대로 먹질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오래된 아이들은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 가공식품에 중독돼 있고 당진 당화제수 중독돼 있어서 아니 점진적으로 조금 하셔야 그게 돼요. 아니고 지금 이거 먹인 지가 지금 몇 년 오래됐거든요. 한 5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안 먹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무조건 돼지고기만 먹고 다른 건 일절 안 먹어요. 그거 제가 이제 걱정이 많고. 그게 이제 네오포비아라고 오래된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에 저항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돼지고기를 줄 때, 그러니까 열흘만 계획을 잡아보세요. 아까 그것도 시간이 열흘인데, 돼지고기 100g에 100g 줬으면 오늘은 돼지고기 90g에 소고기 10g, 내일은 돼지고기 80g에 소고기 20g 섞어버리세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도 안 해봤는데 들어가요? 안 돼요. 그것만 쏙 골라서 먹고, 계란도 흰자는 전혀 안 먹고, 멸치도 전혀 안 먹고. 그렇게 했을 안 때,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그냥 바로 돼지고기를 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애가 나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럼 엄마가 아쉬워가지고, 아니 그래 그럼 피자 먹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 똑같아. 강아지는요 이틀을 굶어도 관계없어요. 그냥 그때는 오히려 잘 됐어요. 내가 진짜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는 거고요. 가짜 배고프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안 먹는 거거든요. 아픈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돼지고기 줬는데 안 먹는 거는 배부른 거야. 잘 됐어. 이참에도 단식에 이번 게 끝. 다음에 또 계란 또 주세요. 안 먹으면 끝. 이틀 넘기 전에 먹어요. 네, 그 과정을 못 견디니까 다시 사료를 먹이고 다시 간식을 먹이고. 나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그러면 뭐 육류하고 이렇게 뭐랄까 야채 같은 거 줄 때 따로 이제 다음에는 야채 줬으면 오늘만 야채 주고 또 다음에는 육류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리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야생 그 자연 상태에서 아까 고양이라면 새를 잡아먹었는데 그거 잡은 놈 여기 놔두고 저기 가서 쥐를 잡아갖고 두 개를 갖다 놓고 번갈아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섞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어 섞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 아 참 그 사진도 보여줘. 막 가져가지고 막 너무 이쁘게 좋은데
그거 언제 내밥도 도시락도 챙겨먹기 힘든데 그렇게 오래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건 장기전이니까 일주일을 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10%를 먹여야 되거든요, 야채를. 그러면 야채 10%라면 5일을 놓고 본다면 아침 저녁 먹으면 10끼잖아요. 10끼 중에 한 끼를 야채를 먹으면 돼. 한 끼는 버섯하고 오이랑 브로콜리 주세요. 고기 주지 말고. 버섯은 그냥 이렇게 통째로 줘도 돼요? 삶아? 삶아서 데쳐서 주셔도 돼요. 예. 나 처음 들었어. 네. 처음 들었어. 그래서 오늘 선물로 드린 게 버섯하고 블루베리 달걀이야. 줘도 돼요? 예? 블루베리 그냥 줘도 푸르메는 그냥 줘도 아까 그 늑대가 먹잖아요. 블루베리 많은데 안 줬어. 늑대가 먹잖아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육류나 닭고기 같은 거 이게 삶아서 주잖아요. 그 먹는 건 다 잘 먹어요. 근데 먹으면은 당이 안 응. 당이 안 어. 좋아요. 근데 이제 테두리가 제일 문제였는데 작은 애들은 이게 경제적이거든요. 사료값보다 오히려 덜 들어요. 소고기 앞다리살 그러니까 돼지고기 앞다리살 2만 원값 사면 한참 먹으니까 계란으로 먹으면 근데 테두리는 커서 그런데 대형견은 양을 줄이셔야 돼요. 대형견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애들은 양 줄이면 테두리 부으면 안 된다고 안다.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고요. 네. 근데 음식이 신선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장이 적응하느라고 물갈이처럼 설사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잠깐 다시 그러니까 전에 먹던 음식하고 반반 섞던가 아니면 새로운 식품 잠깐 쉬었다가 하루 이틀 전에 먹던 거 먹고 다시 또 조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들은 점진적으로 가야지 어제까지 사료 먹다가 오늘 따끈한 거 뒤죽이 딱 줘버리면 먹고 당연히 설사하고 피 나올 수 있어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는 잘 먹는데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면 막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산책 한 바퀴 하고 오면 먹는 거 잊어버려. 더 잘 먹어요. 더 잘 먹어요. 이게 그리고 음식을 주는 게 보상이 돼요,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나한테 음식을 주는 그 행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용으로 줄 때는 진짜 토할 만큼 주셔야 돼요, 조금만. 그리고 원래 리트리버 품종이 그 체질상 그게 췌장도 크고 많이 먹는 아이거든요. 오이도 5개씩 먹어요. 그 대형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까 열무, 상추 엄청 잘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한 접시 주시면 되거든요. 리트리버는 너무 많이 주시면 돼요. 근데 설사해서 그게 유산균을 따로 먹여야 돼. 유산균은 냉동 제품 유산균을요 4개월 이상 먹여야 효과를 보세요. 냉동 제품. 냉동이라 냉장 제품. 냉장 제품. 그러니까 실온에 놔둔 유산균은 그거. 그리고 오늘은 이거 유산균 먹고 이번 달, 다음 달 이거 먹고 이렇게 먹으면 아무 돈만 낭비. 좋은 냉장 유통 유산균을 좋은 제품을 골라서 최소 4개월간 쭉 먹어야 걔가 그나마 장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정착이 되면 지가 증식을 하니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유산균을 키우려면 이거를 먹여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섬유질이 들어가야 유산균이 정착이 되니까. 블루베리나 이런 거는 약을 한번 줄 때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건 전체 음식량의 10%를 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 음식량은 어떠냐? 5kg 가정하면 계란 2개 정도 하루에 먹으면 충분하거든요. 100g이에요. 그러니까 10g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른 거 그냥 지금 얼은 거 주셔도 되고 싱싱한 거 주시면 더 좋고. 물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좋아. 근데 그 생식으로 바꾸려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끼워서 주는 데 그렇죠. 이미 이제 그렇게 누가 한 끼를 먹었으면 준비가 다 된 상황이고 그거를 10%씩 생식을 늘려가면서 전환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계획을 짜는 게 저야. 이 중에 어떤 음식들을 조달해서 할 거냐. 그래서 계속 계란 얘기하는 게 계란이 계란만 먹으면 여기서 계란하고 멸치만 먹으면 비타민 다른 거 첨가 안 해도 돼요. 근데 고기만 먹이면 무기질 비타민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계란이에요. 계란하고 멸치 2가지만 먹으면 다른 거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여기 나머지 있는 걸 다 골고루 먹여주셔요. 근데 희로를 멸치를 먹일 때뭐 짠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아지들은 그래서. 아니에요. 요즘은 사료에 소금을 1% 집어넣어요. 다 소금 먹지 말아라 그 계란 콜레스테롤 이게 지금 다 30년 전에 났어요. 그러면 뭐 담갔다가 말려서 또 그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멸치가 무기질도 바다에 있는 그 80% 미네랄이 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 짠 거가 소금 NaCl을 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돼. 그걸 데쳐내면 데쳐내면 영양가 날라가 그냥 주세요. 근데 담가놨다가 줘야 말라면 안 담가놓지 말고 그냥 줘도 그게 더 좋아요. 네. 황태도 짜잖아요. 황태. 황태 짠 건 멸치 짠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죠. 네. 근데 황태도 살보다는 그리고 중요한 게 멸치도 그래서 멸치 대가리 똥이 같이 들어가야 그 안에 멸치 똥 안에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 내장만 먹고 고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내장물이에요. 내장 간 중간에 먹여주셔요. 그러면 비타민을 통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내장이 오히려 영양가가 많은데 우리는 내장을 버려버리잖아요. 네. 소관도 근데 그러면 내장 안에 뭐가 들어있냐? 비타민, 무기질,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멸치똥을 버리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같이 머리랑 그리고 머리 안에 눈알 이런 거에 비타민 A 많아요. 그걸 같이 먹고 피로도 하루에 한 끼 먹고 60g을 주거든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식으로 바꾸면 그런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 중요한 이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좋네요. 한 마디 질문에 다 같이. 자, 사료는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분 함량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료 100g을 먹으면요. 고당질 농축된 칼로리를 통으로 100g을 먹는 거라 사료는 100g 먹는 거랑 120g 먹는 거랑 20g의 칼로리를 엄청나게 기름기가 다 들어가잖아. 이거는 정량을 먹여야 되는데 신선식품은 60% 70%가 수분이에요. 그러면 60g을 먹잖아요. 실질 고형 성분은 20g밖에 안 돼. 그러니까 60g 먹는 거랑 120g 먹는 거랑 120g 먹는 게 아니라 고형 성분은 40g밖에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어도 한 끼를 먹는 건 충분하고 자연 상태에서 사자나 늑대가 사슴을 사용했으면 그람수 재서 먹는 게 아니라 저 배부른 만큼 딱 먹고 딱 쉬어요. 그러니까 한 끼를 먹으면 충분하게 먹어요. 더 먹으려면 좀 더 주는 게 좋아. 신선식품은 내가 그 양이 부족한 거야. 그럼 더 먹으려면 더 주셔도 아무 관계없어요. 단 사료는 꼭 정량을 맞춰야 되죠. 지금 우리 사료 먹던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파프리카를 좋아하는데 파프리카 괜찮아요. 네. 파프리카 소화를 괜찮아요. 못 시키고. 소화 못 시키면 안 되죠. 그 야채를 먹고 내가 소화를 못하는 거는 내 안에 유산균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소화를 유산균이 아까 섬유질이 유산균 음식이잖아요. 그걸 분해할 섬유질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냥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서 소량씩 밀려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신건식품을 드시면 이제 그 유산균 먹는 것보다 이게 토양균이 맞아야 하거든요. 장내균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김치랑 신건지가 이제 좋죠. 생식은 그러면 그 애기 먹고 있는 사료 그람만큼 똑같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만큼 똑같이 주는데 더 줘도 생식은 수분 함량이 공급하는 100g이라면 60g에서 70g은 수분 함량이니 더 줘도 2배를 줘도 큰 차이가 없다. 더 먹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더 요구량이 먹으려고 하면 더 주셔도 돼요. 멸치하고 고기하고 섞어서 주면 멸치 안 먹으면 아니, 그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 따로따로 공급해서 적응이 되면 좋지. 맨날 안 먹는 거 먹는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자리가 너무 빛났고요. 정말 저희 병원에서 소중한 분들을 모셨네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첫 스타트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시거나 마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끝났긴 했는데 저희가 종이 뭐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저희 건강교실이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유익한 정보 같이 공유하게끔 적어주시면 이거 토방으로 다음 또 건강교실 준비할 거거든요. 다 적으신 보호자님들은 이쪽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저희 종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받아가지고 귀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앉으셔서 잠깐 한 10분만 질문하고 정리 정도 이 하겠습니다.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생식으로 먹여야 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생식으로 먹이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생으로 먹을 만한 걸 생식으로 주셔야 돼요. 생식을 어떻게 하냐면 다 갈아가지고 완자처럼 만들어갖고 냉동을 한 상태로 생식 제품을 파는 게 있거든요. 냉동시켰다가 그걸 해동해서 먹이세요. 그거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살모넬라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내가 정육점에서 사왔는데 육회가 먹을만해. 그러면 그냥 생으로 먹이시고, 달걀도 생으로 먹으면 너무 좋은데 이 달걀이 비타민 7, 바이오틴이라는 거랑 결합을 해서 비타민 B 결핍증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흰자가. 근데 그거는 일주일 내내 먹였을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 생달걀을 먹는 거는 훨씬 좋아요. 왜 생달걀을 생으로 먹는 게 좋냐? 익히는 순간 활성인자가 다 죽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도 생으로 먹는 게 좋고, 한데 감염성이라 이제 이 위험 때문에 내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먹고, 내가 냉장고에 꺼내서 불안해 그러면 그냥 살짝 익혀주시는 게 좋죠. 키로 같은 경우는 닭고기나 이제 계란 알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으로 먹였을 때는 그게 괜찮은 건지. 알러지는 사실은 단백질 변성이라 중요한 말씀인데, 생으로 먹이면 달걀에 알러지가 있어도 생달걀을 먹으면 알러지가 치료되거나 안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거 70년 전에 실험이 끝났어요. 생우유를 고양이한테 먹이고 저온살균 우유를 먹였거든요. 생우유를 먹인 고양이들이 10대, 그러니까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 10개 대까지 알러지 발생률이 거의 제로로 없어졌어요. 근데 익힌 그 저온살균 우유를 먹은 고양이들은 4세대 만에 없는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것도 생으로 가면 갈수록 달라지고, 그러면 생음식을 먹으면 내가 알러지에 적응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음식에. 단 알러지가 너무 심하거나 지연한 알러지가 있어요. 오늘 먹은 게 3주 뒤에 가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이제 혈액검사에서 검사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알러지 정도가 너무 막 이렇게 호흡이나 비염까지 있는다라고 하면 그 음식은 배제하고, 여기 지금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다른 음식으로 가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무도 이거 먹일 때는 아몬드는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많이 먹지 않으면 아몬드 괜찮아요. 아몬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게 정리해놨는데 마그네슘 부족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 아몬드 그냥 몇 개만 먹여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 식단은 이것을 여기 있는 대로 먹질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오래된 아이들은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 가공식품에 중독돼 있고 당화도 중독돼 있어서 아니 점진적으로 조금 하셔야 그게 돼요. 아니고 지금 이거 먹인 지가 지금 몇 년 오래됐거든요. 한 5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안 먹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무조건 돼지고기만 먹고 다른 건 일절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많고. 그게 이제 네오포비아라고 오래된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에 저항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그럼 돼지고기를 줄 때, 그러니까 열흘만 계획을 잡아보세요. 아까 그것도 실험이 열흘인데 돼지고기 100g에 100g 줬으면 오늘은 돼지고기 90g에 소고기 10g, 내일은 돼지고기 80g에 소고기 20g 섞어버리세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도 안 해봤는데 들어가요? 안 돼요. 그것만 쏙 골라서 먹고 계란도 흰자는 전혀 안 먹고 멸치도 전혀 안 먹고 그렇게 했을 안 때, 먹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그냥 바로 돼지고기를 주세요?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애가 나이가 워낙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나 밥 안 먹어. 그럼 엄마가 아쉬워가지고 아니 그래 그러면 피자 먹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 똑같아. 강아지는요 이틀을 굶어도 관계없어요. 그냥 그때는 오히려 잘 됐어요. 내가 진짜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는 거고요. 가짜 배고프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안 먹는 거거든요. 아픈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줬는데 안 먹는 거는 배부른 거야. 잘 됐어. 이참에도 단식회 이번 게 끝. 다음에 또 계란 또 주세요. 안 먹으면 끝. 이틀 넘기 전에 먹어요. 네, 그 과정을 못 견디니까 다시 사료를 먹이고 다시 간식을 먹이고.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육류하고 이렇게 뭐랄까 야채 같은 거 줄 때 따로 이제 다음에는 야채 줬으면 오늘만 야채 주고 또 다음에는 육류만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야생 그 자연 상태에서 아까 고양이라는 새를 잡아먹었는데 그거 잡은 놈 여기 놔두고 성에 가서 쥐를 잡아갖고 두 개를 갖다 놓고 번갈아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섞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어 섞어.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 참 그 사진도 보여줘. 막 가져가지고 막 너무 이쁘게 좋은데 그거 어제 내갖고 도시락도 챙겨먹기 힘든데 그렇게 오래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건 장기전이니까 일주일을 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10%를 먹여야 되거든요, 야채를. 그러면 야채 10%라면 5일을 놓고 본다면 아침 저녁 먹으면 10끼잖아요. 10끼 중에 한 끼를 야채를 먹으면 돼. 한 끼는 버섯하고 오이랑 브로콜리 주세요. 고기 주지 말고. 버섯은 그냥 이렇게 통째로 줘도 돼요? 삶아서 데쳐서 주셔도 돼요. 네. 나 처음 들었어. 네. 처음 그래서 오늘 선물로 드린 게 버섯하고 블루베리 달걀이에요. 줘도 돼요? 예? 블루베리 그냥 줘도 푸르메는 그냥 줘도 아까 그 늑대가 먹잖아요. 블루베리 많은데 안 주세요. 늑대가 먹잖아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게 냉동류나 닭고기 같은 거 이게 삶아서 주잖아요. 그 먹는 건 다 잘 먹어요. 근데 먹으면은 병이 안 응. 병이 안 좋아요. 근데 테두리가 제일 문제였는데 작은 애들은 이게 경제적이거든요. 사료값보다 오히려 덜 들어요. 소고기 앞다리살 아니 아까 돼지고기 앞다리살 2만 원값 사면 한참 먹으니까 계란으로 먹으면 근데 테두리는 커서 그런데 대형견은 양을 줄이셔야 돼요. 대형견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그거 양 줄이면 테두리 부으면 안 된다고 안다.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고요. 음식이 신선식품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장이 적응하느라고 물갈이처럼 설사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잠깐 다시 그러니까 전에 먹던 음식하고 반반 섞던가 아니면 새로운 식품 잠깐 쉬었다가 하루 이틀 전에 먹던 거 먹고 다시 또 조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들은 점진적으로 가야지 어제까지 사료 먹다가 오늘 딱 끓여버리고 뒤죽이 딱 줘버리면 먹고 당연히 설사하고 피 나올 수 있어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는 잘 먹는데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면 막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산책 한 바퀴 하고 오면 먹는 거 잊어버려. 더 잘 먹어요. 더 잘 먹어요. 이게 그리고 음식을 주는 게 보상이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나한테 음식을 주는 그 행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용으로 줄 때는 진짜 필요할 만큼 주셔야 돼요. 조금만. 그리고 원래 리트리버 품종이 그 체질상 그게 췌장도 크고 많이 먹는 아이거든요. 이거 5개씩 먹어요. 그 대형견이라는 거죠. 아까 잘 먹어요. 상추 엄청 잘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한 점씩 주시면 되거든요. 리트리버는 너무 많이 주시면 돼요. 근데 설사해서 그게 문제. 유산균을 따로 먹여야 돼. 유산균은 냉동 제품 유산균을요 4개월 이상 먹여야 효과를 보세요. 냉동 제품. 냉동이라 냉장 제품. 냉장 제품. 그러니까 실온에 놔둔 유산균은 그거 그리고 오늘은 이거 유산균 먹고 이번 달 다음 달 이거 먹고 이렇게 먹으면 아무 돈만 낭비. 좋은 냉장 유통 유산균을 좋은 제품을 골라서 최소 4개월간 쭉 먹어야 걔가 그나마 장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정착이 되면 지가 증식을 하니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유산균을 키우려면 이거를 먹여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섬유질이 들어가야 유산균이 정착이 되니까. 블루베리나 이런 거는 약을 한번 줄 때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건 전체 음식량의 10%를 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 음식량은 어떠냐? 5kg이라는 가정하면 계란 2개 정도 하루에 먹으면 충분하거든요. 100g이에요. 그러니까 10g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른 거 그냥 지금 어른 거 주셔도 되고 싱싱한 거 주시면 더 좋고. 물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좋아. 근데 그 생리 10% 바꾸려면 조금씩 이렇게 끼워서 주면 돼요. 그렇죠. 이미 이제 그렇게 누구가 한 끼를 먹었으면 준비가 다 된 상황이고 그거를 10%씩 생식을 늘려가면서 전환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이 중에 어떤 음식들을 조달해서 할 거냐. 그래서 계속 계란 얘기하는 게 계란이 계란만 먹으면 여기서 계란하고 멸치만 먹으면 비타민 다른 거 첨가 안 해도 돼요. 근데 고기만 먹이면 무기질 비타민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계란이에요. 계란하고 멸치 2가지만 먹으면 다른 거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여기 나머지 있는 걸 다 골고루 먹여주셔. 근데 히로를 멸치를 먹을 때 뭐 짠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아지들은 그래서. 아니에요. 요즘은 사료에 소금을 1% 집어넣어. 다 소금 먹지 말아라 그 계란 콜레스테롤 이게 지금 다 30년 전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담갔다가 말려서 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멸치가 무기질도 바다에 있는 그 80% 미네랄이 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 짠 거가 소금 NaCl 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돼. 그걸 데쳐내면 영양가 날라가요. 그냥 주세요. 근데 담가놨다가 줘야 말라면 안 담가놓지 말고 그냥 줘도 그게 더 좋아요. 네. 황태도 짜잖아요. 황태. 황태 짠 건 멸치 짠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죠. 네. 근데 황태도 살보다는 그리고 중요한 게 멸치는 그래서 멸치 대가리 똥이 같이 들어가야 그 안에 멸치 똥 안에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 내장만 먹고 고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내장물이에요. 내장 중간에 먹여주시고 그러면 비타민을 통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내장이 오히려 영양가가 많은데 우리는 내장을 버려버리잖아요. 네. 소화도 근데 그러면 내장 안에 뭐가 들어있냐? 비타민, 무기질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멸치 똥을 버리면 그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같이 머리랑 그리고 머리 안에 눈알 이런 거에 비타민 A 많이 많아요. 그걸 같이 먹도록 해요. 피로도 하루에 한 끼 먹고 60g을 주거든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식으로 바꾸면 그런 수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그 중요한 이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좋네요. 한 가지 질문에 다 같이. 자, 사료는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분 함량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료 100g을 먹으면요. 고단질 농축된 칼로리를 통으로 100g을 먹는 거랑 사료는 100g 먹는 거랑 120g 먹는 거랑 20g의 칼로리를 엄청나게 기름기가 다 들어가잖아. 이거는 정량을 먹여야 되는데 신선식품은 60% 70%가 수분이에요. 그러면 60g을 먹잖아요. 실질 고형 성분은 20g밖에 안 돼. 그러니까 60g 먹는 거랑 120g 먹는 거랑 120g 먹는 게 아니라 고형 성분은 40g밖에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어도 한 끼를 먹는 건 충분하고 자연 상태에서 사자나 늑대가 사슴을 사냥했으면 그람수 재서 먹는 게 아니라 저 배부른 만큼 딱 먹고 딱 쉬어요. 그러니까 한 끼를 먹으면 충분하게 먹어요. 더 먹으려면 좀 더 주는 게 좋아. 신선식품은 내가 그 양이 부족한 거야. 그럼 더 먹으려면 더 주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단 사료는 꼭 정량을 맞춰야 되죠. 지금 우리 사료 먹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파프리카를 좋아하는데 파프리카 괜찮아요. 네. 파프리카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 못 시키면 안 되죠. 그 야채를 먹고 내가 소화를 못하는 거는 내 안에 유산균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유산균이 아까 섬유질 유산균 음식이잖아요. 그걸 분해할 섬유질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냥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서 소량씩 밀려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신건식품을 드시면 이제 그 유산균 먹는 것보다 이게 토양균이 맞아야 하거든요. 장내균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김치랑 신건지가 이제 좋죠. 생식은 그러면 애기 먹고 있는 사료 그람만큼 똑같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이 주는데 더 줘도 생식은 수분 함량이 공급하는 100g이라면 60g에서 70g은 수분 함량이니 더 줘도 2배를 줘도 큰 차이가 없다. 더 먹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더 요구량이 먹으려고 하면 더 주셔도 돼요. 멸치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섞어서 주면 멸치 안 먹으면. 아니, 그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따로따로 공급해서 적응이 되면 좋지. 별로 안 먹는 거 먹는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자리가 너무 빛났고요. 정말 저희 병원에서 소중한 분들을 모셨네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첫 스타트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시거나 마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